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령자 금융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와 자동차 보험 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령자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고령 사회를 맞이할 준비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해서 정보와 기술로 인한 소외된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100으로 볼 때 60대는 56.9, 70대는 1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빈곤과 디지털 격차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이 디지털 격차는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고립을 가져오고 또 빈곤과 돌봄의 부재가 낳은 정보 소외가 다시 경제 사회적 소외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지난 5년간 은행 점포는 509개가 폐쇄됐고요. 자동화 기기는 8,216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모바일 뱅킹 이용 경험은 21.3%에 불과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률은 K뱅크 3.2, 카카오뱅크 2.8로 평균 3%에 불과해서 이 디지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온라인 위주로 금융기관에서 가격 혜택을 주고 또 신용평가상에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갖고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령층 금융거래 조건을 보면 대단히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70대 이상을 보면 평균 연체율이 2.4%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금리는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나 시설 강사 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이런 쪽 금융 사기에도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2015년도 255억에서 지난해 1757억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6.9%나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고령층에 대해서 제도나 정책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진국들은 이걸 고령층 금융 소유를 경제적 학대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관련 고령자를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증적 연구와 디지털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고령자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좀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그분들이 피부로 와닿게 정책을 좀 바꿔주시길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협상력 부재로 연체율이 가장 낮아도 가장 높은 금리를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인배상 부상보험률이 연평균 증가율이 12.4%입니다. 이 경상자 부상신고자 수도 연평균 3.3, 6.0%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증가로 2019년도 이래 3차례 보험금을 인상한 바 있죠. 보험료를. 이게 건강보험하고 산재와는 달리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과잉진료 방지 제도가 부재해요.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은 자기 부담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치료 연장 시에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사고당 평균 보험금 최근 3년 사이에 21%가 증가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작년 2차례 보험료 인상 불구에도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 1조 6천억 이상의 악순환이 되고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험금 증가 사유를 보면은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소수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게 현행 이 치료비 전액 지급 보증제도 그래서 과실 비율이 100%가 아니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다쳐도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예. 예?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누워 있어요. 한 2년씩 누워 있으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올라가고, 그걸 빌미로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를 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속 악질을 만나면 거기에 협상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해서 많은 부상이 크거나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이 경상 환자에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그런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네? 선의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제도 근본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국이나 주요국들은 이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보상 기준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위플래시 이 목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의사 진단서 발급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도 한 그 제도 하나 바꿔서 한 1.5조 정도 보험금 지급 경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전체적으로 또 선의의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합리적인 교통사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 자동차 보험제도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제안 또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동수 의원님 시간 남겨서 잘 끝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